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식 흐름입니다. 최근 증시 흐름을 보시면 해외에서 불거진 AI 거품는 이야기가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강한 하방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핑계, 조정의 명분 정도로 보고 있고, 실제로는 로봇 반도체, 자동차, 원전처럼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와 이슈가 맞물린 대형주 중심의 단기 상승 랠리가 워낙 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폭 또한 크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흐름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대형주 완전히 고시총인 주들만 수급이 주구장창 들어오고, 어, 중소형주들은 거진 바닥인, 어찌 보면 지속적인 신저가 내는 종목들도 은근 많았고, 바닥에 긴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시세가 안 나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막상 교정이 나오니까 더 밀린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보면서 좀 황당하기도 한데, 차트 베이스를 한번 지수 차트를 보시면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재차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긴 해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항상 제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렇게 긴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달릴 때는 항상 이 저점이 깨지는 부분부터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내지 오늘 못 깨면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때 한번 깨트려 준 다음에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닥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일 만약에 이틀 전 11월 5일에 형성된 저가선이 이탈이 된다.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바닥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사실 분할 매매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때도 장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밀렸을 때 분할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손해 보진 않겠다. 일시적인 손해는 보겠죠. 근데 우리가 1개월, 2개월 한 2개월 정도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매수하는 게 맞죠. 말도 안 되게 밀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니까. 가령 바이오 섹터들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신고가를 낸 거잖아요. 대장고량 실어가지고. 근데 그대로 3일 만에 그대로 또 거의 반납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 BNC 같은 게 비만 치료제와 또 연동돼서 이렇게 미는데, 사실 또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차 시세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대량거래량을 여하튼 실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4일에 이 압도 1차 시세가 나오는 거래량을 압도하는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대로 3일 전에 있는 시초가를 그대로 또 반납을 했습니다.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21선 부분까지 또 찍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차트 베이스만 본다면 이러한 흐름은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상승 흐름을 민 종목들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있지만, 인구도 내처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YTN 같은 경우는 너무 저렴하게 이게 그 매각을 한 게 아니니까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집중이 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 현재 흐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도 종종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엔터주들이나 화장품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수급 흐름이 좋은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하락 종목 수가 어찌 보면 거의 압도적이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압도적이고,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특히 강하게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라든지 물론 이렇게 HLB 같이 시세가
3일 전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부터 주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전일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다음날에 또 강하게 조정 흐름이 나오는 식으로 이런 흐름이 좀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뭐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리고, 한빛 레이저는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도 수급 흐름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또 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어차피 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나온 종목들 말고 시세가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제가 사라고 하진 않죠. 매수하라고 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사실 매수하기가 무섭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신고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1차 시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 꽤 오래 나왔죠. 한 7, 8개월 정도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대한거래량 실어가지고 신고가 흐름 한번 요 근래 형성된 고가 돌파가 한번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고가 돌파 안 나오고 이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원래 시장 흐름만 정상적이라고 했다면 이미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8,180원도 이어팔 정도의 시세가 나왔을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딜레이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 왜냐면 이 앞전에 이제 시세 흐름 나왔을 때는 대장 거래량 실리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밋밋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해놓고 한 달, 두 달 정도 내다 본다면 그 전에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보시면. 요 근래 제가 뭐 이닉스도 말씀드렸고, 이닉스도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시장 흐름이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우회한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럼 로봇주들도 뭐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전일 강시가 나온 다음에 또 그대로 또 상승분을 반납하고 리셋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섹터들 내용들보다는 시장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고 악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회복되는 거는 시장이 상승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정상화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워낙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많아가지고 차트 해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냥 시장 흐름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장세다. 그래서 시장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어요. 그래서 뭐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뭐 마찬가지로 그대로 뭐 하방 압력 이렇게 좀 받아서 리셋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고영, 전일 고영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또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근데 고영은 좀 틀린 게 그래도 유일하게 이 종목은 로봇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량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앞전 신고가가 나오질 않았죠. 고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더 나오는 부분, 어찌 보면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는 거의 뭐 하방으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고영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하방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 앞전 어쩌면 1차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을 다 먹어버리는 형태예요. 전일 거래량 자체가. 그럼에도 앞전 고점 대파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악성 매물은 다 먹어버렸는데 금일은 또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보면 고영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한라캐스트가 있잖아요. 한라캐스트는 의아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어째 보면은 11월 5일날 1차 매수 감행하시고 다음날 추가락 나왔을 때 2차 매수 하셔라. 근데 또 추가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모아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실적 계속 우상향 흐름이 당분간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신규 상장주라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 내에서는 안전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자에 잡고 또 신고가 나올 거라 봐요. 추후에. 그래서 이런 종목 모아나가야 되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수랑 계산했을 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랑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점은 괜찮거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 아이언 디바이스 같이 또 이제 1차 시세가 이 바닥에서 대한거래량 실려서 1차 시세 이렇게 나온 다음에 땅굴을 파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그 매도가 나온 자국이 없단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세력이 손 놓고 있다.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적정 뭐 정리를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전량 정리는 절대 못하고 한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한다면 25% 정도 정리한 다음에 손 놓고 있다.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손을 좀 놓고 있는. 원래는 여기까지 뭐 이 부분까지 흔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또 제가 코칩도 말씀드렸죠. 뭐 코칩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신고가를 강하게 내보낸 다음에 거래량도 눈에 띄게 보이는 형태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래량 없이 또 밀어버린 거거든요. 유글레 3일 연속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두 달 뒤에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다. 왜냐면 말이 안 돼요. 세력이 나간 흔적도 없고 그냥 흔든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21선 넘긴 다음에 또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력들 신중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게 여튼 원형 패턴으로 나중에 보낸다고 한다면 분명히 원형 패턴으로 가긴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원형 패턴으로 간다고 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에 말이 되나? 시장 흐름이 여하튼 좋았잖아요, 요 근래. 근데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흐름이 안 좋으면 더더욱 잘 빠져요. SK하이닉스는 빠지질 않잖아, 잘. 근데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 하염없이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니, 좀 황당해. 아니, 빠지는 거는 얘네들이 강하게 빠져야지 죄 없는 중소형주들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 흐름 봤을 때는 뭐 조선기자재업체도 한번 볼까요? 이게 웃긴 거거든요. 저는 사실 1승 같은 종목들 이 눌림자에 잡힌 다음에 살짝 민 다음에 N자형으로 바로 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악영향을 받다 보니까 3일 연속 어째 보면은 이틀 전부터 급락 한번 나오고 반등 나오고 또 미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원래 사격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반등 흐름 한번 보내야겠다. 원래 N자형으로 보내려고 한 건데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차트 베이스보다 시장 흐름이 우선이거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회복을 시켜주질 않는 거죠. 왜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끌어올리면 누구 좋은 짓? 개인들한테 좋은 짓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개인들은 무조건 손절하고, 손절이 아니라 무조건 차익실현하고, 뭐다 탈출하고, 다른 바닥줄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밀다가 최대한 개인들 물량 빨아버린 다음에 끌어올린 게 맞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는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흐름상으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가선은 깨트려야 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안 깨트리고 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깨트리고 가다가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안 깨트린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너무 오버쳤다. 살짝 밀고 난 뒤에 이렇게 모양 잡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내린다 이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반등 흐름 나온 다음에 살짝 민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 구간부터는 뭐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SK하이닉스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시세가 안 나온 중소형주를 매수하세요. 이렇게 좀 많이 밀린 애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밀리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추천주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기존의 추천주들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금일 장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